오늘 이 시간에는 고통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. 고통의 실체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면 자유를 경험을 합니다. 화장실 청소가 저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. 미국의 신학교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한 가지 일을 주었습니다. 신입생들에게는 항상 화장실 청소 일이 주어졌습니다. 쉽지 않았습니다.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. 고무장갑을 끼고 세제를 뿌리고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. 보통 2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. 한 번은 다른 일 때문에 그날 청소를 하지 못했습니다. 인도네시아에서 온 에드워드 목사가 나에게 화를 냈습니다. 나보다 나이 어린 외국 목사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니 화가 났습니다. 한동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. 그러나 이 괴로움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 당연히 들어야 할 말이었습니다. 그 순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.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현실 감각을 상실합니다. 방향 감각을 상실한 철새처럼 헤맵니다. 갈지자로 이리저리 방황합니다. 자신의 현 주소를 잃어버립니다.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릅니다. 무엇을 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. 밝은 태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. 어두운 그늘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버립니다. 손바닥으로 자신의 눈을 가린 채 자신의 처지를 잽니다.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내일이란 시간은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낍니다. 오늘이 자신의 종말처럼 다가옵니다. 고통 그 자체의 무게에 짓눌립니다. 내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조차 간파하지 못합니다. 결국 자유를 잃어버립니다. 아주 추운 겨울날 프랭클은 동료들과 함께 작업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. 찢어진 신발을 신고 그러니 발이 몹시 아팠습니다. 그래도 가야 할 길이었기에 절뚝거리며 가고 있었습니다. 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. 수용소의 비참한 삶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났습니다. 특별 배급으로 나오는 소시지 한 조각과 빵을 바꾸어 먹을 수 있을까? 마지막 남은 담배 한 개비로 따뜻한 국물과 바꿀까? 끊어진 신발끈 대신 철사 토막을 사용할 수 있을까? 작업장에 정시 도착하면 늘 일하던 동료와 같이 일할 수 있을까?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. 그러나 한순간 이런 것들이 너무도 사소하고 자질구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프랭클에 의하면 인간은 객관성을 가질 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. 주관 속에 빠져 있을 때 올바로 실체를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. 주관에 가리워 객관을 놓치게 됩니다. 객관적인 눈을 가질 때 내가 처해 있는 처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. 순간의 고통에서 얼마간 놓이게 됩니다. 고통이란 감정은 그 실체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못합니다. 고통은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께서 두 눈을 주셨습니다. 눈을 주신 것은 사람과 사물을 보라는 것입니다. 두 눈을 주신 것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. 앞에 눈을 두신 것은 앞을 보라는 것입니다. 이 창조 질서를 깨면 고통이 찾아옵니다.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합니다.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.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합니다. 이것이 문제 속에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. 문제 속에 있으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. 내향성이 됩니다. 자폐증에 시달리게 됩니다. 문제를 과장합니다. 과대평가합니다.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큰 것처럼 느낍니다. 세상에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.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. 암으로 뇌성마비로 고통당하는 자들,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며 신음하는 자들을 돌아보십시오. 내가 하소연하는 고통이 얼마나 사치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고통의 실체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